수리온 개발 초기에는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극비 테스트가 설악산 인근의 외딴 비행장에서 진행되었고, 이곳에서 실시된 고고도 저속 비행 테스트는 첨단 기술 진액에 큰 도전이었으며 미국산 헬기 부품 결함을 발견한 계기가 됐다. 결함은 겉보기엔 사소했지만 방치하면 엔진 출력이 급락해 추락 위험이 있었는데, 미국 업체가 이를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국내 기술진은 이를 묵과할 수 없어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독자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기술적 난관을 극복했다. 이 과정은 수리온 엔진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결정적 전환점이 됐고, 대한민국은 세계 11개국만 보유한 기술을 확보했으며, 오늘은 그 기술력의 기원과 의미를 깊이 탐구하며 한국방위 산업의 자주성과 발전 과정을 조명해보겠다. 한국이 독자 헬기를 개발하기 전 우리 군은 요즈-1 휴이와 요즈-60 블랙호크 등 외국산 헬기를 대량 도입해 운용했는데, 이들은 베트남전과 걸프전 등에서 명성을 쌓아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크게 높였지만 한국 특유의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진 못했다. 요즈-1 휴이는 경량 헬기로 기동성은 좋았지만 화력과 수송 능력이 부족했고, 요즈-60은 대형 기체로 산악 지역에서 제약이 컸으며, 좁은 계곡이나 험준한 지형에서 기동성이 떨어져 작전 반경이 제한됐고, 유지보수 시 제조국 승인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다. 외산 헬기의 이런 한계는 단순한 기술적 불편을 넘어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 한국 환경에 맞는 헬기를 자체 개발해야 한다는 열망이 정부, 군, 산업계에 강하게 형성되며 수리온 프로젝트의 토대가 됐고, 이는 자주 국방의 첫걸음으로 이어졌다. 군용 기동 헬기를 독자 개발하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으며,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극소수 국가만 수십 년간 경험을 쌓았고, 천문학적 자본과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의 도전은 무모해 보였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있었다. 즉 한국형 기동 헬기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고, 그 결실인 수리온은 세계의 기술력을 증명했으며, 이 과정은 단순한 헬기 개발을 넘어 국가 자존심 회복과 방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수리온 개발 초기에는 엔진, 로터, 항공전자 등 핵심 부품을 독자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회의가 존재했는데, 특히 고출력 엔진은 한국의 산악 지형과 급격한 기온 변동 속에서도 안정적 성능을 유지해야 해 가장 큰 도전으로 떠올랐다.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저출력 엔진으로는 헬기가 제대로 작전할 수 없었고, 장시간 비행과 고고도 임무를 수행하려면 강력한 엔진이 필수였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투 및 구조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실질적 활용이 어려웠다. 당시 미국, 유럽 등 기술 선진국에서 완성된 엔진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정치적 제약과 협상 거부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국내 연구진은 독자 연구와 해외 라이선스 제휴를 병행하며 만마력급 고출력 엔진을 완성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개발 초기 국내 여론은 한국의 헬기 개발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봤으며, 엔진, 로터, 동체 설계 등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확보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연구진에게 더 큰 동기와 도전 의식을 심어줬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한 프로젝트가 점차 성과를 내며 비관론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며 수리온은 단순한 헬기를 넘어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풍동 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부분 조립 테스트 등을 통해 기체 설계를 빠르게 수정하고 보완했으며, 조류 충돌 위험과 비행 안정성을 한국의 독특한 운용 환경에 맞춰 특화된 설계 기법을 축적하며 기술적 자신감을 키웠고, 이는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다.
엔진 기술 이전은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였는데 해외 업체로부터 완전한 기술을 받는 건 불가능해 보였고 국내 엔지니어들은 독자 개발 영역을 최대한 넓히며 일부 핵심 부품은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현실적 전략을 택했다. 이 전략은 100% 국산화라는 이상에 미치지 못해 비판받았지만 군 요구 성능을 충족했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며 노하우를 확보했으며 수리온 공개 시 가장 주목받은 특징은 기체 전반에 적용된 탄소복합 소재로 인한 금속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아 효율을 극대화했다. 군용 헬기에 탄소복합 소재를 대규모로 적용하는 건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에서 품질 유지도 큰 도전이었지만 KI는 이를 과감히 도입해 로터블레이드, 동체, 꼬리 부분에 적용하며 중량을 줄이고 산악 성능을 혁신적으로 높였다. 탄소복합 소재는 금속 대비 5배 강도를 자랑하며 헬기의 기동성과 연료 효율을 개선했고 엔진 출력과 결합해 시너지를 일으켰으며 험난한 지형과 좁은 공간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며 수리온은 한국 환경에 최적화된 헬기로 완성됐다. 여기에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통신 항법 시스템을 탑재해 네트워크 중심전 환경에서 합동작전 능력을 갖췄고 이는 현대 전장에서 필수적인 정보 통합과 실시간 대응 능력을 제공하며 한국군의 전투 효율성을 크게 강화했다. 수리온의 활용성은 군사 임무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공공기관에서도 적극 활용되며 화재 진압과 산악 구조를 수행했고 해양경비 등 다양한 민간 임무로 재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국민 안전에 기여했다. 산불 진화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수리온은 높은 기동성과 신속한 현장 도착 능력을 바탕으로 피해를 줄였고 이러한 실증 사례가 늘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으며 공공기관의 노후 헬기 대체 수요도 충족했다. 해외 시장에서도 수리온은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성비와 유지보수 용이성을 높이 평가받았고 산악 지형 대응 능력이 뛰어난 수요가 증가하며 초기 비용은 높지만 중장기 운용 비용이 낮아 경제성이 매력으로 작용했다. 한국은 수리온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발전 모델을 연구 중이며 군의 실전 경험을 반영해 요구사항을 충족했고 수출 시장에서 요구되는 추가 사양과 무장 체계를 고려한 미래형 기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입지를 넓혔다. 공격 헬기 개발도 추진 중인데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는 설계가 다르지만 수리온 기술을 활용하면 경공격 헬기로 전용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공격 헬기는 미국 아파치나 유럽 타이거에 의존했지만 수리온 경험으로 자주적 개발에 도전하며 국방력을 키웠다. 일부는 수리온을 공격 헬기로 전용하는 게 비현실적이라 비판했지만 무장 탑재와 기체 보강으로 국경 감시와 해안 경비에 활용 가능했고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수요를 가진 경공격 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T-50 고등 훈련기의 성공적 수출 사례를 떠올리면 헬기 분야에서도 유사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한국 항공산업의 잠재력이 주목받고 수리온은 단순한 헬기 개발을 넘어 설계, 연구개발, 양산, 수출 역량을 갖췄음을 상징하며 해외 관심을 끌었다. 한국의 험준한 산악과 까다로운 기후에서 입증된 수리온의 기동성과 유지보수 편의성은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강점이었고 해상 작전 헬기, 중대형 수송 헬기, 무인 헬기로 확장할 잠재력이 있으며 군사적으로 국산 헬기 비중이 높아질수록 부품 공급 문제가 줄었다. 민간 분야에서도 재난 구조, 소방, 야간 수색 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며 노후 헬기를 대체할 경제적 대안으로 주목받았고 수리온은 항공산업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며 11번째 기동 헬기 개발국이 된 의미를 가지며 차세대 도약이 과제다. 2025년 3월 6일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무산 소식이 화제가 됐는데
2016년 1차분 36대 도입으로 동부가 최강 전력을 확보했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공격 헬기 생존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드론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며 전략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아파치 단가가 과거 대비 2.5배 상승하며 재정 부담이 커졌고 한국군은 기존 36대를 유지하며 드론에 투자했으며 보잉은 한국 시장에서 대규모 수익 계획에 차질을 겪었지만 다른 항공계약 협상은 진행 중이라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2024년 7월 대한항공은 보잉 777-9, 787-10 등 50대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30조 원 규모 계약을 추진했고 11월 미국 국방부는 F-15K 업그레이드 및 장비 판매를 승인하며 6조 2천억 원 협력을 이어가 총 36조 원 규모가 계획됐다. 아파치 2차 도입 무사는 미래 전장 트렌드에 맞춘 선택으로 평가되며 수리온 기반 무장 헬기와 드론 전력으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주적 국방력을 강화하며 한국은 세계적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국방 전략을 혁신적으로 재편하고 있다.